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모르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커서 AI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좀 유용하고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서 AI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AI는 쉽게 말해서 AI랑 함께 사용하는 코드 에디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코드 에디터 하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이제 VS 코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코드 에디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텍스트 편집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워드를 켜서 실행하고 이제 그거를 수정하고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 에디터라는 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커서는 그 안에 AI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서 AI가 도대체 기존의 AI 없을 때 사용하던 코드 에디터들과 어떤 게 달라서 뭐가 이렇게 좋길래 이걸 쓰라고 하냐 하고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완전히 탑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GPT 대표적으로 GPT도 들어가 있고 AWS에서 만든 클라우드나 뭐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GPT 같은 걸 이제 가장 많이 아실 테니 예시로 들어보면 GPT는 이제 자연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답변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 커서 AI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이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한 명령을 했을 때 원하는 코드들을 한 번에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작성된 코드를 뭐 최적화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조차, 그런 일들조차 간단한 한 문장 프롬프트로 업무를 해낼 수 있다는 게 매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은 또 다양한 이런 코드 에디터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혹은 모르신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플릿입니다. 레플릿은 초보자들에게 정말 좋은 웹 기반의 에디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클릭 몇 번, 그리고 텍스트 몇 번만 입력해도 바로 설치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바로 커스텀 환경을 구축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조금 복잡하게 설계한다 했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는데 잘 안 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쉬운 만큼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커서 AI는 좀 더 전문적이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커서의 장점은 복잡한 개발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화된 개발 환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플릿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뭐 플러그인, 뭐 환경 설정, 뭐 코드 최적화하는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요. 이런 커서는 아무래도 로컬 PC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더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이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또 매우
유용한데요. 뭐 간단한 연습용 코드 또는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한다면 레플릿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뭐 실제 내 서비스를 배포하고 싶은 뭐 웹사이트 혹은 앱을 만든다고 한다면 커서 AI가 훨씬 좀 유리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더 다양한 설정과 뭐 AI들이 좀 보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그냥 내 아이디어를 테스트만 해보고 싶다 수준이라면 레플릿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내가 지금은 초보자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AI 바이브 코딩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커서 AI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커서 AI의 기능이 뭐 코드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결과적으로 뭐 개발 실력을 꾸준히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커서 AI를 이제 설치하는 걸 한번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자, 커서 AI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커서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서 바로 커서라고 치시면 보통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for 윈도우를 클릭해 주시면 파일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 뭐 맥을 쓰시거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또 적합한 다운로드 링크가 뜨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의함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콘 추가 같은 경우는 뭐 희망하실 때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두 개 해주셔야 되는 거는 패스에 추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한다.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체크해 놓는 것들이 추후 작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뭔가 내가 하는데 이건 못하겠는데 뭐 어떤 설정을 해야 된다던데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치가 다 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가 설치가 되었다면 커서 실행을 체크해 주시고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서 AI를 설치하셨다면 실제 화면을 함께 보면서 커서 A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야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 AI는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을 켜두고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디터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글자들, 코드가 적혀 있는 부분이 에디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코드 에디터처럼 뭐 문법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인 코드 에디터처럼 뭐 문법 강조, 뭐 자동 들여쓰기 같은 기본적인 편의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커서는 특히 코드 자동 완성과 AI 기능이 그냥 특화되어 있어서 코드 입력 도중에 AI가 추천하는 코드를 탭키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대괄호를 하나만 열었는데 밑에 추가 실습 이런 주제들이 AI가 적당하게 바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한 줄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에디터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단축키나 기능 대부분들을 커서 AI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좀 코딩을 해보셨던 분들에게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컨트롤 S는 저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뭐 컨트롤 C, V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른쪽 패널에 위치한 AI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AI 창이 바로 이 커서의 핵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작업을 하면서 AI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첫 번째가 에이전트, 에스크,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AI가 여러분의 코드 작업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AI가 회원가입 코드를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스크는 코드 일부분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던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크를 누르고 특정 함수가 뭘 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에이전트도 한번 한 김에 다시 보면 에이전트로 해놓고 지금 커리큘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추가 실습을 삭제해 줄래? 간단하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코드를 찾고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에이전트 자체가 AI가 삭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바로 삭제가 되면 또 제가 이거를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추가되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 줄로, 삭제 예정인 코드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오고요.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Y 혹은 여기 accept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실제로 삭제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 기능은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이나 요청을 직접 입력해서 AI에게 전달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이따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텍스트 창인데요. 이 컨텍스트는 커서 AI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코드 파일, 뭐 프로젝트 문서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컨텍스트가 많을수록 AI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욱 정확한 답변과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화면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면서 커서만의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커서 AI가 좀 어떤 도구인지 알아보고 설치 방법이나 기본적인 설정, 그다음 뭐 기능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봤는데요. 아마 처음 커서 AI를 접하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진행하시다가 뭐 오류가 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커서 AI의 좀 심화된 기능들, 특히 또 프로젝트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컨텍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 꿀팁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 모르는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